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HLB의 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HLB가 펄첸으로부터 물질 특허를 인수해서 로열티가 이제 곧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적자가 나던 것이 흑자로 숫자가 찍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펄을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추가로 NDA 신청하고 허가를 받게 되면은 실제로 글로벌 시판을 하게 될 경우에 또 매출이 대폭 상승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어떻게 펄을 계산해 볼 수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펄을 안다는 것은 그 기업의 적정 주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LNF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일단 HTS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유용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데 여기 기업 분석을 클릭을 해보면요. 투자 지표에 이렇게 퍼가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퍼가 최고 67, 최저 38로 잡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19년에는 데이터가 없죠. 그 이유는 밑에 보면요. EPS 같은 경우에 2019년에 적자가 났기 때문에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HLB도 현재 적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펄을 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적이 잡힐 경우에 이제 추정하는 펄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LNF의 2018년도 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펄은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눠줬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몇 년 있으면은 본전을 뽑냐, 자금을 회수하느냐의 문제가 퍼입니다. 미래 성장성이 동일한 기업이라면은 퍼가 더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본전 뽑는 것과 20년이면 본전 뽑는 종목 중에 10년 만에 본전을 뽑는 종목이 더 싸다고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여기에 있는 시가총액을 그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조 3천억 여기 적었고요. 최저로는 7,70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시가총액 적고 당기순이익은 어디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느냐? 물론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2018년도 사업보고서를 보면은 우리가 실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보고서는 2019년 4월 29일에 나왔지만은 이날 나온 사업보고서는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를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내려가서 당기순이익을 보면요. 여기에 190억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져오면요. 자, 여기다가 적을 수가 있겠죠. 똑같은 숫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 단순히 이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눠주면은 우리가 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7, 38이 나왔는데 숫자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펄은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눠준 것이다. 몇 년 있으면 본전을 뽑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은 해석을 해보자면요. LNF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최고점에 있을 경우에는 67년 있으면은 본전을 뽑는다. 최저점에 있을 때는 38년 있으면 본전을 뽑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67년이면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내가 수명이 다 하고 나서도 본전을 못 뽑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미래 성장성이 반영이 될 경우에는 퍼가 높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제약 바이오죠. 제약 바이오는 실적이 현재 없지만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서 퍼가 높게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해 보듯이 HLB도 퍼를 계산을 해보면은 높게 잡힐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바이오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라는 것이죠. 자, HLB로 넘어와서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고점, 최저점을 구할 수 있는데 현재 HLB 시가총액이 약 5조니까 5조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적었고요. 우리가 이제 할 것은 미래 2021년, 2022년 앞으로의 순이익이 어떻게 찍힐 것인가 그런 것들을 예측한 값을 넣어보면요. 우리가 펀은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 가치는 개인의 가치관이랑 그리고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자 다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저기에 어떤 숫자를 넣을 수 있느냐? 우리는 로열티 계산을 해본 것을 추정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회계법인이 추정한 결과값이 있는데요. 영업수익이 이렇게 연도별로 있고요. 요게 영업이익 그리고 법인세 비용 여러 가지를 빼고서 추정 현금 흐름을 계산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2022년도 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0이라고 적혀 있는데 1000 USD 단위입니다. 자, 이거를 계산하면요. 1600만 달러가 되고 환율도 곱해주면은 원화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 숫자를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어주면은 이렇게 160억 원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현재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눠주면은 퍼가 309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309라는 숫자를 보면은 엄청 높다라고 놀라실 수 있는데 요것은 리버세라님이 시판 후에 글로벌하게 매출이 발생하는 것은 제외한 퍼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로열티만 반영한 것이죠. 우리가 로열티는 매출의 10%가 안 되죠. 뭐 2%, 3%, 5%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리버세라닙이 실제로 시판 허가를 받고서 판매가 됐을 때 그 실적도 요 당기 순이익에 포함이 된다면은 이 숫자의 몇 배는 크게 잡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매출액의 10%라고 봤을 때 역으로 추정을 해본다면요, 여기다가 곱하기 10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0을 해주면요, 이제 퍼가 30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 전부 다 매출이 순이익으로 잡히지 않겠죠. 한 절반 정도는 우리가 빼준다고 했을 때 대략 60 정도가 잡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단순화시킨 겁니다. 여기 로열티에는 항서제약 것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한 계산은 각자 해보셔야 되고요. 엄밀하게 계산을 한 것은 제가 차후 영상들에서 하나씩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순화해서 한번 살짝 계산을 해봤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주명부 폐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요것은 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권리주주를 확정한다라는 것인데 기준일 12월 30일에 주주가 누구인지 명단을 확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2019년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2019년 보면요, 주주명부 폐쇄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때도 2019년 12월 31일 요 공시가 12월 16일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12월 15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나오던 주주명부 폐쇄 공시였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짤막짤막하게 관련 지식들을 하나씩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연수익이라는 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수익 이연으로 잡히게 되는데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이 수익 이연으로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연 수익은 외국회사 스타벅스 재무제표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요, deferred revenue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스타벅스 어플을 많이 쓰죠. 그럴 경우에 충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 것들은 스타벅스의 수익 이연으로 잡히게 되는데요. 요 단위가 위에 보면은 밀리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67억 달러가 되는데 하나로 대략 7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이연 수익으로 대략 7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자, 스타벅스 재무제표는 어디서 보느냐? 스타벅스 인베스터 릴레이션스에 들어오면요, 파이낸셜 데이터라고 적혀있는 게 있는데, 자, 여기를 클릭하면은 애뉴얼 리포트라고 적혀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2019년에 애뉴얼 리포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해외 주식도 이렇게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갖춰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LNF 퍼로 들어와 보면요, 여기 보면은 EPS라는 어려운 용어도 있고 퍼를 계산할 때 주가를 EPS로 나눠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주가가 있고 EPS가 있는데 단순 그냥 위에 있는 시가총액 당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눠준 게 바로 주가랑 EPS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시가총액을 주식수로 나눠주면 한 주당 주식 가격이 나오죠. 그거를 이제 적어준 거고요. EPS는 earnings per share라고 해서 한 주당 어닝이 얼마냐,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을 또 주식수로 나눠주면은 한 주당 순이익이 얼마냐 그걸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주가를 EPS로 나눠주면은 똑같이 우리가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을 나눠준 거랑 똑같은 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고, 이번 시간에는 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